김정민의 친절한 IT 이야기. 슈퍼컴퓨터란 녀석, 인류를 구할 수 있을까? 네이버의 슈퍼컴퓨터 성능이 삼성을 제치고 국내 1위에 올랐다고 한다. 네이버 슈퍼컴퓨터의 이름은 세종인데 연산 능력이 최대 32.97페타플롭스로 올해 11월 기준 국내 슈퍼컴퓨터 중에서는 최고 성능을 기록했다. 이전까지는 2021년에 등장한 삼성전자 SSC21이 국내 1위였으나 이번에 1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국내 1위의 슈퍼컴퓨터 세종을 기반으로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인공지능 비즈니스 확대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을 내비친 상태이다. 한편 지난 8월 무더위에 전기요금이 폭등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슈퍼컴퓨터 운영을 중단해 연구에 큰 차질을 빚은 일이 있었는데 어떤 연구를 하기에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필요한지 궁금해진다. 네이버는 2020년 하반기부터 슈퍼컴퓨터를 구축 운영 중이다. 이번에 새로 구축한 슈퍼컴퓨터 세종이 국내 1위가 된 것을 보면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에게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으로는 과연 슈퍼컴퓨터의 순위는 어떻게 매겨지며 높은 순위의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글로벌 IT 기업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쉽게 알지는 못하지만 슈퍼컴퓨터가 어떤 연구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슈퍼컴퓨터의 순위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매기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슈퍼컴퓨팅 컨퍼런스라는 곳에서 매년 6월과 11월 두 번 세계 곳곳의 슈퍼컴퓨터를 조사해서 성능 순위를 매긴 탑 500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다. 순위의 기준은 초당 연산 능력이다. 페타플롭스는 1초당 1000조 번의 수학 연산 처리 속도를 뜻하는데 이번에 1위를 차지한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 있는 슈퍼컴퓨터 프런티어 시스템은 1194페타플롭스의 연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 세종의 36배 정도의 성능을 자랑한다. 프런티어는 4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현대의 슈퍼컴퓨터들은 대부분 페타플롭스 수준의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페타는 10의 15제곱을 뜻하며 1초에 10의 15제곱번의 이진수 계산을 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10의 9제곱이 기가, 10의 12제곱이 테라이다. 쉽게 말해 초당 1000조 번의 계산을 하는 것이다. 빠르기가 짐작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반 PC의 연산 속도와 비교해보면 인텔 CPU 중 하이엔드급인 알고 라인업의 최신 12세대도 800에서 900기가플롭스 정도이다. 단순히 비교하기 좋게 말하면 현재 최고 성능 PC가 20년 전 슈퍼컴퓨터 정도의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즉 지금부터 20년이 지나면 프런티어도 PC 정도의 성능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슈퍼컴퓨터는 어떤 연산을 하며 인류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 먼저 슈퍼컴퓨터를 제작하는 고전적인 목적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를 계산하기 위해서이다. 초기 조건을 세팅하고 복잡한 환경을 설정하고 나서 이후 일어날 결과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다. 여기에 예측과 추론이 더해진다. 대표적인 것이 기상예측이다. 편서풍이 부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서쪽에서 1m 간격으로 기상관측을 하고 그 데이터를 모아 기상예측 모델을 돌리면 분단위로 기상예측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기상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시키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실험적 연구로 그치고 있다. 예측과 추론 분야에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주가의 예측이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회복기에 금융기관의 슈퍼컴퓨터에 대한 투자가 가파르게 늘어났다. 현재 슈퍼컴퓨터 10대 중 한 대꼴로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슈퍼컴퓨터는 대표적으로 주식 거래에 활용되는데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매매 및 알고리즘 매매가 그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거래가 80%에 육박한다고 한다. 하지만 슈퍼컴퓨터가 정말로 필요한 곳은 과학연구 분야이다. 일반 컴퓨터로는 연산이 불가능한 거대 문제의 해답을 찾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시뮬레이션과 근사치 계산이다. 복잡한 미분방 정식의 해답을 얻는 방법은 미분방 정식을 푸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통해 근사치를 계산하는 것이다. 슈퍼컴퓨터는 다양한 과학 영역, 우주의 기원, 자연재해 예측, 난치병 치료, 나노 소자 등의 연구에 사용되고 있고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기학습 등의 분야는 기본이 되었다.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약 개발, 바이러스 감염 연구, 핵융합 발전소의 플라즈마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불안정성을 제어하는 규칙성을 찾는 일을 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슈퍼컴퓨터 사met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투입되었다. 분자 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8,000개가 넘는 화합물이 바이러스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파악하고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분자 구조를 찾는 작업을 했다고 한다. 2개월 전 테슬라의 주가가 10% 이상 폭등한 적이 있다.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도조의 시장 가치를 최대 5천억 달러로 매기면서 일어난 해프닝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글로벌 IT 공룡이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모두 자신만의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테슬라야 자율주행을 위해서 자체 슈퍼컴퓨터 도조를 운영하는 것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는 특별히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이들이 독자적인 슈퍼컴퓨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AI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함인데 테슬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은 뛰어난 AI 기능을 킬러 콘텐츠로 설정해 자신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팔아야 한다. 챗GPT를 등에 업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애저의 점유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다른 회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리고 구글, 메타 등 광고 플랫폼은 광고의 효율성과 수백 개의 언어 간 장벽을 넘나들어야 할 필요성, 광고 문구나 이미지의 자동 생성 필요로 인해 자체 슈퍼컴퓨터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메타는 현실감 있는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해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것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더 좋은 평가 모델을 만들면 예측과 추론은 더욱 정밀해진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미래를 알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앞으로 더 뛰어난 슈퍼컴퓨터를 가진 기업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슈퍼컴퓨터의 본래 목적은 인류가 처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인데 현재는 빅데이터, AI 연구라는 단순 반복적인 일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류의 더 나은 미래와 번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후변화 문제, 환경, 질병 문제, 나아가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줄 핵융합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슈퍼컴퓨터의 컴퓨팅 파워가 더 많이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더 칼럼니스트